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오토시가입니다. 허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문가리가 미국에 가서 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평소 같으면 이걸 좀 띄우려고 온갖 쇼를 할 건데요. 네. 지금 보면 그 정권 자체도 뭔가가 이전에 그 외국 갔다 왔을 때 언론을 동원해서 그 효과 이런 거를 띄우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번에 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당 끝난 직후에는 뭐 청와대하고 여당이 뭐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기억 외교부에서 있어서 합니다만 매번 정상회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프로파간다. 거기 있을 때는 뭐 정신없이 막 웃고 떠들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싸늘하게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이제 되시고 봤겠죠. 예, 이건 뭐 8대2, 9대1로 지금 뭐 한국이 진 게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하나 좀 독특한 거는 네.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대선까지 끌고 갈 커다란 두 가지 미천을 확보할 계기로 삼을 거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선거도 지고 지지율도 떨어지던 시기니까 이번에 방미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반격에 나설 거다. 과거에 트럼프 때 같으면 또 이게 문 정권을 살려주는 이 회담이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가 하나는 백신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해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대선에서 백신 문제는 끝났다고. 그렇죠. 반도체 백신 수합 뭐 이런 걸 끝났다라고 하는 게 될 거고. 다른 하나는 북한하고 동의돼요.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이 동의해줬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또 운전자 역할을 이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정치적 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죽던 거를 좀 적어보면 44조 투자 44조. 기업에다가 이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그 한국이 미국의 쿼드라든지 대만, 남중국해, 그다음 북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다 미국 의도대로 다 미국 동의를 의도대로 동의를 해줬고 이제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사일 해제는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미국이 받아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한국이 형식적으로 미국에 던지던 의제를 사실 800km 갔으면 이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건 이미 보수 정권 다 800km까지 다 이룬 선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사전에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아마 가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거예요. 홍보했겠죠. 그럴 때 미국 측에서 뭐 너희들 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했으니 이거 해줄게. 이렇게 던져버린 것 같고 역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문정권한테 독이 된 것 같은데. 800km.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한국군 55만 명이라는 게 이게 한국군에 대한 통제 서열은 미국에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지금 확인시키고 또 이 앞으로 코로나 핑계로 한미 훈련 안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말리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원전 공동 진출도 미국이 저 쓰리마일 섬 사고 나고 난 다음에 80년대에 원전에 대해서 거의 올스톱하는 바람에 미국의 기술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원전을 진출하려도 자기들이 직접 딸 수가 없는 상태. 사실은 우리 원전 개발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어요. 미국의 벡텔3 기술이 다 갖고 그래서 제가 그 경제국에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할 때도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원천 기술 주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원전을 건설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탈원전으로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것도 문이 가기 전에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을 건데 안 했는데 합의문 안에 뜬금없이 같이 해외 원전 진출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의도. 그 다음에 어쨌든 한국이 그 배터리, 백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배터리 백신하고 통신, 5G, 6G 이런 거는 미국의 주도권, 중국 고립 주도권에 들어가겠다고 사실상 복속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공동체, 반중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은 참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얻고 한국은
상징적인 이 뭡니까 싱가포르와 판문점 네. 제재 이거라 글자 없고 그걸 바꿔치기 한 아주 멍청한 이런 장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주요한 그 멘트들을 좀 요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기 전에 예.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살다 이런 정상회담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희화화된 웃기는 정상회담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완전히 미국의 완판 승부로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참 불쾌한 일이죠. 한국 대통령에 가가지고 이제 모욕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자기들 분석도 못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성명이나 문구 같은 거 자기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건 잘된 일이죠. 미국 대통령이 이겼다는 게 우리로서는 잘된 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그냥 뭐 이게 프로파간다죠. 무조건 이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얻어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좀 천천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위주로 해가지고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보수 정권 때는 이거 하나만한 일입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이 사실상 거의 금이 간 상태에서 바이든과 최초 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는 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볼턴이 또 이 제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의 비핵화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볼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판문점 같은 거 언급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간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영원한 친구다. 이 말은 보니까 그게 노무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노무현 갈 때 뭐 반미면 어떠냐라고 하다가 가스는 뭐 예, 그 자기 그 미국이 6.25 때 안 도와줬으면 자기 뭐 정치면 수용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제자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뭐 한국 기업들의 성공기 협력 사례 이런 건 이제 이번에 뭐 그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문재인이 미국의 복귀를 환영한다 이랬는데 바이든이 아메리카에서 백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 트럼프하고 같이 놀아놨는데 집 나간 놈하고 놀았다는 거네. 네. 바람난 놈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거든요.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반응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없는 말일 겁니다. 자, 근데요, 저 대사님, 그 네. 지금 시간상의 문제를 보면 네. 지금 이번에 뭐 총 7시간이니 어쩌니 좀 허황된 소리를 했는데 그 면담 시간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방문할 때 급이 이제 외교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국빈 방문이라는 거, 그거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인데, 거기 이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거죠. 그거는 최소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하고 이제 온갖 행태의 만찬과 또 뭐 각종 세레모니가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게 국빈 방문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스가가 했던 게 공식 방문입니다.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 오피셜 비지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서 정한 급은 문재인 방문의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근데 워킹 레벨 비지트인데 그거보다 급이 아주 낮은 건 아예 그냥 공식이라 말도 없이 그냥 워킹 레벨 비지트고요. 그러니까 그 스가 굳이 뭐 일본을 갖다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등급을 낮춘 건 아니고 스가가 공식 방문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거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아예 그냥 클래스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청와대에서는 그렇겠죠. 일본보다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등급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독 회담,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이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분위기가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 단독 회담 할 때는 그냥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냥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인사를 하고 소인수 회담이 사실은 핵심이죠. 그 확대 회담에서 나를 주요 안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리허설식으로 잠깐 다루는 건데 이 소인수 회담에는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대통령하고 정보국장 그다음에 외교장관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예, 통역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단독 회담 37분, 소인수 회담 57분, 확대 회담 77분이라고 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힘드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근데 이 대화 내용에 비해서는 공동선언 내용이 너무너무 길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에 미국 가기 전에 어지간하게 지금 이 서로 간에 이 의제를 갖다가 그렇죠. 공동 발표문을 조율을 했고 가서 이제 한 거는 뭐 핵심적인 부분에 몇 가지들을 조율하는 쪽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굉장히 의례적인 게 토요일 날 새벽에 1시쯤에 보니까 이 TV에 네. 이 명예훈장 예. 을 갖다가 랠프 피켓인가 하는 예. 분한테 예. 수여하는 자리에 그 행사가 얼추 한 1시간쯤 가더라고요. 원래 그 정상들 방문에 그런 세레모니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데. 예. 문이 도착했을 때 이제 그 행사를 중간에 넣어버려가. 네. 그래서 그렇게 외국 원수가 외국의 이제 수반이 네. 방문을 해서 그 행사에 인볼브 돼서 앉아 있고 또 한마디를 하는 일이 처음이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언론 보도받고 실제 제가 담당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한테 또 말까지 짧게 한 2분인가 시켜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뭔가가 남집의 행사에 그 우리가 뭐냐 남집의 어떤 자축 행사에 괜히 지나가던 저 생인일이 들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베테랑들 많이 아직 살아있지는 않지만 굳이 북한하고 싸운 게 아니고 중공군하고 싸운 그 베테랑을 지금 현재 94세 베테랑을 이렇게 모셔왔다는 것도 그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걸 갖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교 의전이나 이런 행사 준비하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의도적인 내용이 있는 그리고는 거죠. 또 저 바이든 만난 다음 날은 문이 안 가고 또 뭉개고 하루 더 있으니까 제막식 한국전 추모비 뭐 제막식. 그거 당연히 하죠. 거기에 또 보내버렸다. 그것도 뭐 가기 싫었겠죠.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뭐 인민군이 요지 참배하고 싶지. 그런 거 가고 싶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이게 2박 3일 정도면 충분한데 3박 4일하고 스가보다 더 오래 있겠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저 사람이 중국에도 쓸데없이 가가 혼자 밥 먹으면서 그렇죠. 남의 나라 가서 또 길게 네. 있고 또 미국에도 저렇게 길게 있고. 그러니까 행사가 빡빡할 경우에는 5박 6일도 좋고 얼마나 있기로도 관계없는데 지금 행사가 없는데 지금 3박 4일을 하니까 뭐 청와대에서 합의 7시간입니까? 근데 7시간 동안 계속 이 행사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의전적 결례입니다. 그렇죠. 그냥 후딱 할 말 하고 짧게 그렇죠. 하고 서로 또 나오고 해야지요. 그냥 그건 아마 계속 그 뭐 오래 있었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첫 마스크를 벗는 행사를 자기가 택했다 해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리스가 손도 잘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악수하고 그러고 악수하자마자 이렇게 닦아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번 해프닝이 이렇게 많은 행사는 처음 봤고요. 근데 용케 또 그런 걸 이렇게 기자들이 포착해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색하다는 게 지금 대통령을 4년쯤 했으면은 이제 알만큼 할 건데 지금 사진 올라온 거 보시면은 그 리셉션장의 분위기인데 원래 리셉션이라는 거는 양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같이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죠. 입장할 때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뭐 대법원장 만난다든지 국회의장하고 만난다든지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은 통일하고 그다음에 정용 장관하고 문재인 뻘쭘하게 서가 있고 나머지 보면 이제 흑인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요인들은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찍히면 곤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다 할 경우에는 계속 재빨리 이동해가 시키면서 또 악수하고 그럼 또 국방장관 계속 이동을 이렇게 하는 흐름을 물어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셉션장에 이제 뭐 수행원이나 이런 거 많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관이 눈치껏 국방장관 바로 옆에 흑인 그 국방장 오스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안내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어설프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그 관리 출신인데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외교 제 외교부 식구긴 한데 그 외교부 장관 정용 장관이 뭐 PBS 방송하고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뭐 기자한테 후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PBS는 요즘 공영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별로 뭐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 원래 이 정용 장관 피색이 힙니다. 동양인치고는 얼굴색이 굉장히 흰 편인데 시꺼멓고 시뻘겋고 그냥 얼굴 불그락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원래 사상이나 철학하고는 맞지 않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적색분자들이 만든 정권에서 장관직을 위시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도의 어떤 그 센스 있는 질문을 갖다 아주 유치한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해프닝 연속이었는데 아무튼 방한기간 중에 좀 쓴웃음이 많이 나왔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측에는 어떻게 지금? 그 바이든은 뭐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이 전 세계 평화 안정의 필수적이다. 이건 아니 지역 안보 차원이 아니고 그 한미 동맹 또는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직결된다. 이런 것도 좀 높이 있게 평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이제 지금까지 공동 희생을 통해서는 70년 동안 동맹을 이어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소장님 70년 동맹이라는 게 역사상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의 동맹이라는 거 이걸 우리 어떤 관리나 이런데 국방부 관계자들 이걸 주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가 갖다 공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 과거에 식민지였던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보십시오, 그죠? 굉장히 뭐 동맹이 몇 번 깨지고. 그래서 나토라든가 이런 집단적 안보 체제를 제외한다면은 아마 한국과 미국처럼 이렇게 아마 그 사활에 걸린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이 문재인을 이제 갖고 놀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하노이에 뻘쭘히 끌려가 가지고 행사 정상회담 제대로 하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을 때 그 김정은의 표정, 그거하고 문재인의 표정이 교차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회담 실패했고 우리도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성공된 회담이라고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완전히 완판 승부를 거둔, 원할 거는 다 얻은. 물론 거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했고 미국이 배려를 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대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남제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이야기겠죠. 근데 여하간 이번에는 문재인이 희망했던 빅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합 협정도 없었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 같은 폭탄 선언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건재함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기존의 정권들 의 어떤 대통령들 했던 거에 비해서 뭐 크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막 고만고만한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그 북핵 문제, 이 결정적 합의가 없었다. 사실은 이게 그 방문 직전에 소위 이제 외국 언론에서 혹시 갑자기 어떤 그 서프라이즈, 빅딜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는 기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진 그때 같았으면 저렇게 불안하죠. 법적인 게 뭔가 나와가 또 뭐가 있었을 건데 이게 바이든이라는 게 정권이 모해해서요. 적절하게 잘 소화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그 정상회담이 세 차례 회담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 오갔나 하는 거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대회비니까. 그냥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기자회견하고 이제 그 공동 성명에 나오는 문구인데 거기 보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바이든의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하고 이제 트럼프식의 그런 이제 내고는 하지 않겠다. 그건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작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의 말만 가지고 상당히 신랄한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의도하려 했던 거 대중국 압박, 쿼드 뭐 이것도 아예 쿼드라는 단어가 나왔더만요. 찾아보니까 대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의식했던 반도체 동맹 이런 핵심 의제들이 나왔습니다만 경제 기술 이런 분야에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제 그 공동 선언문에 표현이 됐었고요. 나머지 이런 대중국 압박이라든가 쿼드, 대만 문제 이런 건 우회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대중국 포획 구도에 한국이 동의한다. 그에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세계의 어떤 제국들과 같이 이제 일치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그런 언급들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표현의 강도, 그게 이제 과연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처음에는 황구시보를 통해서는 좀 점잖게 빼더니 뭐 정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했더만요. 불장난 하지 말라던가. 이제 어제 중국도 멍해져가 이제 저 첫날 그 갔다 온 그 회담 발표가 된 날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어제 오후부터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과 중국 대사 등을 통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외교 대변인 그 자우지렌인가요? 이 양반이 아마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전랑 외교 아마 선봉장 같이 굉장히 대변인치고 말을 이제 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중국 정도의 위상을 가진 나라가 그 외교부 성명에서 무슨 뭐 불장난을 하지 마라?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도는 이런 표현을 해도 쟤들 가만히 있을 거야.
과연 중국이 미국이나 영국한테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예. 그래 이런 표현을 받았던 것 가지고도 이제 정신없는데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표현이 심하다든지 말을 좀 가르세라든지 그런 거 외교부에서 일체 하지를 않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제 중국을 이제 스승으로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장님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큰 빅딜이었는데 아마 문 정권도 북미 대화 제의 같은 거는 별로 그래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가능하다면 이제 반도체 백신 수합 이거 가지고 대내적으로 큰 효과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건 뭐 44조 주고 그냥 55만 명.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오늘 또 성명이 나와서 성명이랄 그 인터뷰 내용 같은 거 보면은 그 55만 명 한국군인데 미군하고 어차피 접촉하다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옮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주입하겠다라는 그런 노도밖에 안 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대변인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게 뭔 의미냐라고 하니까 네. 나온 이야기가 이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네. 미군이 이 55만 명을 통솔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 중요한 그거는 내용은.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라는 이 언급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 공동 훈련을 해야지 네. 훈련하지 않는 동맹군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 핑계 못 대죠. 네, 이제 그 네. 핑계를 못 대게 하려는 것과 전자권 넘어주지 않겠다라는 게 55만 명 백신 네. 주는 부분에 한국의 정부에 준 게 아니다. 네. 미군이 통솔하는 한국군에 마치겠다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오늘 재해석을 또 미국이 친절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그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주말에 쭉 보니까 아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아 이것들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그 연합 훈련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또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 핑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고 지적한 거는 그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천영우 전 수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그렇게 분석을 그래갖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네. 그것도 네. 요거는 좋은 백신을 줄게 하면서 화이자 2회 접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크랩 케이크 44조인지 백신이 이게 뭐 55만 명 백신이 44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를 하긴 했는데 한국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닌데 이걸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면 소장님 그 기억나시죠? 저희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썩은 사과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 보면 소 한 마리를 들고 제 형한테 줘가지고 이 가서 좀 장사하고 오라 이랬더니 처음에 가서 당나귀하고 받고 그다음 닭하고 받고 개하고 받고 하다 나중에 점점 제가 썩은 사과 들고 오잖아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국어 교과서에 왜 그 내용이 나왔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수십 년 전에 그 글이 또 오는 게 이번에 장사가 이렇게 완전히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거. 미국으로서는 뭐 대박을 터뜨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지 이건데 이거 지금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논란을 일으키니까 최종건입니까? 지금 외교차관 실세 차관이라는 사람 중국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불경선 말을 하는지 어디 한국이 중국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게 이것도 하고 나중에 따구리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미국이 이 러시아하고의 INF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요. 재작년에 했나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이 그 탈퇴한 목적이 러시아 때문에 탈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 때문에 탈퇴했다. 중국이 현재 2천에서 3, 4천까지 이르는 이 중거리 미사일 다량을 중국이 해안변에 근접 배치를 해서 남중국해 전역을 태평양 전역을 그 미사일의 사전 권역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비행기 등을 겨냥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넣으니까 미국이 그러다가는 중국의 미사일 한 방에 미국 항공모함이 나갈 수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INF 협정을 깨버리고 다량의 이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필리핀, 뭐 대만, 일본, 한국까지도 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고 미국이 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그걸 이제 한국에도 배치할 수 있다 하니까 한국이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찰나에 지금 이게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게 한국의 보수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한국에 이게 만약 배치를 이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이 뭐 한 1,500km 이러면 베이징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미사일이 바로 겨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해제시켜 준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한테 바로 이게 득이 될 만한 일은 없는데 이거는 혹시 지금 차기 만약에 다음 정권의 색깔이 다른 한국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예. 보수 정권의 정권 이양.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만약 들어섰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민노 총무민이 또 반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던져버리고 예. 나중에 그러면 이제 자기들 부담이 적죠. 예, 그런 거를 충분히 겨냥을 해야 한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정권은 그 우리 사거리 제한을 안 하요라고 할 수 없고 왜냐면 끝까지 그 미국 보고 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뭐 얻어내니 하고 문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던져주겠다 했는데 뭐 뻥해져가지고. 근데 이미 800km 탄두에 이제 중량에 관계없이 800km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다 개발할 수 있는데 800km에도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날아는 갈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오버하겠다면 이게 중국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걸 굉장히 아마 그 지금 정권이 이걸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고 프로파간다에서 할 겁니다. 만약에 전시 작전까지 얻어냈다면은.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골칫거려요. 곤혹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 뭐 우주 항공 산업에 한국이 기회를 얻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잡아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블링켄하고 뭐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2+2에서도 간을 보고 가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논의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스스로가 30년 이상 외교 무대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 술수가 노련하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학님 이미 뉴핑에서 여러 번 걸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보자면 과연 그럼 이번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긴 이 외교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성이 애매한 이 문재인 정부 겉으로는 한미 동맹을 갖다가 존중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친중 종북을 하는 한국을 일단 불러가지고 좀 손 좀 보겠다. 예. 그리고 사실 실제 손을 좀 봤다고 하는 게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그런 경고를 했고. 그 회의 때 어떤 식의 어떤 그 분위기의 톤의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어떤 문재인이 지금 않도록 트럼프하고 장난치면서 한미동맹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한미동맹을 복원을 하자. 아마 그런 걸 갖다 바이든이 크게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수학님 말씀하신 한국전 참전용사 훈장 수여 이런 게 실질도 관례적으로 별로 없는 일을 억지로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그게 뭐 한국전 전사자 추모벽인가 착공식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도 얻어주기 때문에 그런 그 행사 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뭐 큰 논란거리는 아닙니다만 뭐 대중 압박구도 쿼드 참가 한일 관계 정상화 이런 거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회담에서는 이게 중국을 명시적인 적으로 규정을 했죠. 예. 근데 이건 아마 꼭 우리가 살살 봐달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미국의 리드해가면서 미국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건데 다만 그 표현에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자는 게 미국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터치하면서도 문재인 스스로 또는 우리 주사파 정권이 바라고 있던 전작권 이양이라든지 종전선언, 북미회담 재개, 육자회담 단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이건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문이 원하는 거는 다 언급이 하나도 안 됐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우회적으로라도 다 말이 명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문이 빠져나가고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날라 해도 결국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압박에 수긍 안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보여주면서 아마 전 세계에 동맹 이탈자를 다루는 방법을 미국이 한번 세계에 과시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그 이게 대담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게 바이든 신정부 출범기에 한국 정도로 갖다가 제대로 아마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중간한 나라들이 미국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시범 케이스로 해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조정하는 것도 보여준 셈인데 여하간 이 어떤 전작권 이양이라든가 종전선언 북미회담 저게 단어 한마디 비슷한 단어가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이 문장을 만들면서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거 한 걸 갖다가 여실히 증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뭐 그 뭡니까 크랩 케이크를 안 먹고
햄버거. 햄버거도 뭐 주는 대로 먹든지 막 햄버거도 안 먹겠다. 우리 막 이야기만 하고 밥은 서로 따로 먹자. 주먹밥을 사서 먹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가서도 조금 주도권을 잡았을 건데 쓸데없는 거를 뭐 이 써가보다 해담 시간이 2배쯤 돼야 된다. 뭐 우리는 햄버거는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머무른 시간이 7시간 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집중하다가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을 건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최대의 우방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 애매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해가다 저거 해달라 이런 건 외교적 관리에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그런 걸 갖다 통했다더라도 이제 마지못해 귀찮아서 해주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뭐 크랙 케이크 같은 것도 굉장히 가십거리가 돼 있는데 실제 보니까 여기 보면 샐러드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거만 당장 놔둔 셈이고. 그래서 되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방문을 할 때 호스트 측에서 다 정합니다. 다만 호스트 측에서 한 가지 정도 물어봅니다. 혹시 종교나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느냐. 무슬림들 같은 경우 돼지고기 안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베지타리안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식단을 조정하는데 이것도 들리는 소문에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면 이래달라 저래달라 하다가 제대로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반도체 그다음에 백신 확보 이것도 이제 뭐 크게 뭐 빅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경제기술이라든가 백신 다른 어떤 비정치적인 그 분야의 어떤 협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나 미국은 철저히 아마 미국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국내 정치에 활용을 못하도록. 예, 그거는 미국이 엄청 신경 썼다. 어디에서 노는가 하면 서가는 미국에 가서 화이자사하고의 5천만 명 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1억만 개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서가가 한국에 일본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걸 협상을 하려면 회사하고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 그 바이든하고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이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손을 쓴 거지요. 그렇죠. 정권이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도 그때 방문 전에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하루 전날 딱 맞춰가지고 상고문과 라운드 탭을 했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기업들. 이거는 대통령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한 게 아니고 기업들 스스로가 판단한 거다. 5월 20일 날 미리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정상회담 때 와서 마치 정상회담 때 합의된 의제인 것처럼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성이 모더나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은 그 세부적인 내용의 위탁 생산의 범위가 어디인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번에 보면 원액을 전부 저쪽이 제공하고 기술 이전은 없고 그 원액에서 주사병으로 소분 작게 이제 분할시켜서 넣는 거 하고 상표 붙이는 거 그리고 포장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온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삼성이 마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그래서 유평대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냐면 소장님이 인형에 눈 붙이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좀 많이 찍거든요. 영원히 이탈한 노동이죠. 근데 그걸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이런 수준의 가공 같으면은 그냥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정도 그런 나라들의 이제 가내 수공업에 맡기면 이걸 갖다가 세계적 기업이 삼성한테 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연민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공정이라든 이걸 또 설명을 한 것도 설명하는 것도 웃기는 이런 정상회담 그런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정말 디테일한 측면에서 정말 어지간하게 하여튼 뭐 여러 방면으로 펀치가 작심에서 애를 먹었다. 그래서 뭐 어퍼컷, 스트레이트 뭐 다 나왔습니다. 다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주사파 정권의 이 밑에 사무를 보는 500명의 이제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문장 하나 보면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5월 20일 삼성이 들어가서 뭔 일이 있었는가가 거의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있으면 5월 20일 날 미국이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 흘러나올 건데 그것도 참 웃긴다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국내 그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까 조중동하고 무슨 한겨레 경향하고 별 차이가 없더만요 보니까. 대부분 뭐 그냥 관변 신문으로서 보도 수준의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또 어떤 유튜브는 보면은 그 호명하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한국 예. 그 투자한 기업들 예. 이름을 대면서. 근데 거기에 뭐 삼성 이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리는 유튜브들도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국내 소위 보수 유튜브들이 얼마나 이게 삼성 친화적인가. 그러니까 그때 뭔가 삼성한테 그 유리한 발언하면 뭔가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따로 불러서 뭘 저녁에 술을 사면서 뭘 하나 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갔다 오면 이재용이가 바로 석방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지금 아니네요. 갔다 와서 네. 이 뭔가가 불편해져 가지고 네. 지금 그 네. 이야기도 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네. 그 미국에서 뭐 이 간해 수공업 하는 거 받아왔다고 그 네, 석방을 시켜주기가 좀 우스워졌나 봐요. 예. 자 오늘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네. 2부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